전북교육청 과학교육원이 41억 원 규모의 사업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업체 심사위원 명단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교육공무원 노조는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 지부 김영근 지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부장님. 예, 반갑습니다. 우선 교육청 과학교육원이 뭐 하는 곳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과학교육원에 가면 다양한 이제 전시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AI나 뭐 VR을 아이들이 직접 이제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미래 교육의 이해를, 미래 과학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이제 교원들에게는 이제 과학 교육과 관련된 그 연수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과학에 관련된 교육과 선생님들의 연수를 담당하는 기관이네요. 그럼 41억 원짜 규모의 설치 공사 입찰 공고가 나왔고 업체 두 곳이 지원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심사를 하루 앞두고 이상한 문자가 하나 왔다고요? 네네네. 이제 심사 평가가 있었던 날이 이제 지난 4월 24일이었습니다. 4월 24일. 그런데 이제 그 전날인 23일 A 업체의 공동대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공동대표로 있는 곳인데 이 공동대표 아들에게 먼저 텔레그램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네. 메시지 내용을 보면 뭐 교육청 전시 지원 업체이냐라고 묻고 내일 평가 관련해서 심사위원회 정보가 있다. 한 명당 2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7명이더라고요. 네. 1억 4천 정도를 요구한 거고 또 오케이 하면 이제 그 임명 번호가 갈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대표가 누구십니까라고 물었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제 이게 사실이라는 거 자기가 농담으로 하는 거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립모과학관의 그 전시본부 김모 씨라는 분을 아시는 분 한번 확인해봐라. 이분이 이제 평가위원 중에 한 분이었죠. 그래서 10분 내에 답이 없으면은 비업체로 명단 넘긴다. 그래서 심사 폭탄 치는 명부다라고 했고요. 또 같은 날 공동대표인 아버지에게도 텔레그램으로 이게 연락이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명단에 7명의 명단을 이렇게 이제 적시를 해줬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평가위원 명단과 같았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검색을 해보니까 뭐 교수도 있고 타 시도 교육청에 이제 근무하는 공무원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1억 원 규모의 사업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를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의 명단을 팔아넘긴다. 예, 그렇죠. 팔아넘긴다. 그래서 한 명당 2천만 원씩 7위14에서 1억 4천만 원. 심사 폭탄 친다는 말은 그럼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이제 문맥상 보면은 내가 이제 명단을 줄 테니 너희가 로비를 하면 충분히 이 41억에 개찰될 수 있다 정도, 뭐 대박 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뭐 마음대로 뭐 망가뜨리겠다, 아니면 뭐 조작하겠다 이런 의미로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거 지원 업체가 외부로 공표되는 게 아닌데, 뭐 지원한 업체도 사실은 대외비로 취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업체도 대외비고 그 심사위원 명단도 사실은 이제 비공개이죠. 그래서 이제 이 비공개 사항인 평가위원회 명단과 그 업체명, 업체 연락처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가령 그 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이제 팀장이나 팀원 정도, 그리고 또 결제 라인에 있는 부장과 그 이제 원장 정도가 전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이게 이제 공무원 내부 소행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이른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저희가 한번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1인당 2천만 원을 요구할 만큼 간 큰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지금 텔레그램 속성을 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좀 해본 브로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시지를 근거를 완전 삭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속성을 아는 사람이 접근했으면 일단 물론 내부 직원일 가능성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정인에게
내부에서 평가위원 업체에 연락처를 넘겨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봐야 되고 현재까지는 무작정 이제 내부 소행을 네. 단정짓기는 좀 어렵다. 그 교육 공무원일 수도 있지만 교육 공무원 연결된 브로커일 수도 있고, 네, 또는 심사 뭐 관련된 분일 그쪽 수도 있고. 직원분일 수도 있고, 사실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죠. 네. 네네. 그 저희가 듣고 싶었던 부분이 존재하구나 싶은데, 네네. 네, 소문으로만 들었던 것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네네. 교육계에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나요? 저도 사실은 이제 들은 얘기에 의하면, 네, 전원에 의하면, 예, 전원에 의하면 최근에 이런 이제 입찰 과정에서 상당한 좀 잡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게 상상하기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이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물품들을 다 구매를 해서 일괄적으로 한 업체가 뒤에서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실제 그 조달청에 그 품목을 찍기는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행정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뒷돈을 받는 것은 예를 들어 현금을 받는 것은 이건 또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법들의 잡음이 좀 있다는 얘기는 계속 들었습니다. 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지만은 네, 여기저기 들리는 소문, 그렇죠. 국토통신으로 타고 이렇게 흐르고 있나 그렇죠. 보네요. 네. 네네. 근데 이제 해당 업체는 이 누군가가 네. 뭐 브로커라고 칭하겠습니다. 네네. 이 브로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곧장 감사실로 제보를 했다고 네네네. 하는데 네. 교육청 감사실인가요? 그렇죠. 교육청 감사실로. 그 뒤로도 무슨 이상한 일이 생겼나요? 예. 제가 그 납득이 되지 않는 가장 그 좀 이상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감사과에 공익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제보자의 신원을 일단 이제 비밀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네. 공익 신고 확인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작년 그 사업 부서장이었던 MC한테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 제보자에게. 네. 그래서 감사과에서 제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이게 가능한 건지 일단 의심이 들고요. 혹 이제 이런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과가 과학교육원에 연락을 했다면 왜 현직이 아닌 전직 부장에게 그리고 근데 해당 업체를 콕 집어서 전화를 했을까라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럼 혹시 이제 전직 부장은 뭔가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제보자에 따르면 이제 이 MC에게서 이제 40분 정도의 통화를 했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뭐 녹취한 내용을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원장과 현 부장이 연락이 와서 전화를 한 거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보자가 유도성 발언으로 그 입찰에 참여한 B 업체죠. 이 업체는 A 업체고 B 업체를 좋아하지 않냐라고 유도성 발언을 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직 그러니까 업체가 정해지지 않는 개찰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MC가 이 B 업체로 개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기서 이제 제보자는 이미 개찰 업체는 내정되어 있었구나라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이제 평가위원회 구성 비율이 바뀐 이유도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닐까라는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 B 업체는 이미 과학교육원에 다른 사업을 따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그 A 업체가 연구 용역을 했거든요. 이 연구 용역 끝날 당시에 이 MC가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현직 부장이었고 어떻게든 이 B 업체가 되게 하고 나는 이 부장 자리를 물러나겠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 감사과에 제보를 하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자기가 이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원을 취소해달라 뭐 이런 것도 네, 그런 얘기도 있었죠. 민원 취소하고 감사실 민원을 내려와서 이 업체가 이제 그 수도권 업체인데 내려와서 뭐 협의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MC는 지금 현직으로 계신 거 아니에요? 현직이고 있고요. 어디 지원청의 무슨 과장으로 있는 걸로 제가 이 확인됐습니다. 사업이 진행될 당시의 사업부소장. 네, 사업부 부서장입니다. 네. 예. 그 여러 언론사에도 제보가 됐는데 네. 제보자 연락이 닿으면서 취재가 진행됐고 보도가 됐는데 네네네. 그 기사가 나간 지 몇 시간 만에 이게 수정이 됐어요. 예. 혹시 그 보셨나요? 실시간으로? 예. 네. 제가 그 기사가 삭제되기 전에 우연찮게 이제 보고 캡처를 했었습니다. 네.
보니까는 4월 29일 오전 10시 7분에 지역의 모 언론에서 41억 입찰 비리 심사 하루 전에 심사위 리스트 팔고 조작까지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 대략 한 2시간 만에 그 기사가 내려졌더라고요. 네. 이 기사는 이제 해당 언론사만 유일하게 보도된 특종이고 그리고 단독 기사여서 기사 삭제는 좀 매우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특종 기사를 내린다는 것이 기사를 쓴 그 해당 기자가 직접 삭제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윗선에서 내리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윗선이 아무 이유 없이 해당 언론사가 주목받을 만한 그런 특종인데 내리라고 했겠는가.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하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요. 또 사실 이제 그래서 수사의 시작점은 여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왜 누가 이런 그 기사를 내리라고 했는지 아무 이유 없이 내리라고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감사실에도 이제 제보가 들어갔는데 감사실 반응이 미온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네네. 일단 저희가 그 7일 날이었죠. 그러니까 7일 날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 전날 이제 오전 11시경에 도교육청에서 수사 의뢰를 했다는 기사가 쏟아졌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지금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지만 전북 도의회의 그 인터넷 방송에서는 5월 1일 목요일 날에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 예결위원장과 모 예결위 도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교육감이 감사에 착수했고 그다음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의뢰할 생각이다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5월 1일 이후면 이제 곧 연휴가 시작됐었고 감사 착수 시점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저희가 기자회견 7일 날 했었는데 그 전날 10시 반 정도에 그 경찰청 출입 기자들에게 이제 취재 요청을 했었는데 취재 요청하고 한 30분 후에 갑자기 이제 그 교육청발 기사가 이제 수사 의뢰했다는 기사가 떠서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예결위에서 또 이제 그 도의원이 감사 중인 상황에서 일단 입찰 과정에 그러니까 이제 계약하고 나서 사업을 후속으로 이제 하는 조치에 대해서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야 이제 나중에 이제 손실 비용이 좀 적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교육감이 법리 검토를 해봤는데 중단할 근거가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타교육청 경우는 이게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즉각 중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 전북교육청이 수사 의뢰를 했다면 이 사안이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는데 왜 중단하지 못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가 발생됐고 발견했다면 즉각 중단을 하고 사업을 스탑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죠. 끝까지 진행을 해서 비업체 아까 말씀 상대 업체죠. 상대 업체한테 사업이 넘어간 거네요. 네네네. 결과론적으로는. 네네네. 그 어쨌든 교육청은 그 심사위원 명단 유출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는데 그 교육청으로서는 사실 수사 의뢰했으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 노조에서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일단 이제 교육청이 수사 의뢰를 했지만 그 제보자가 느낀 그 의혹들을 보면 과연 도교육청이 철저히 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제 앞서서 모 언론 기사가 삭제되는 과정에서 저는 이게 이제 외부 그러니까 혹 도교육청의 압력이 없었는지 좀 의심이 갔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수사 의뢰를 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감사과에 공익 제보를 했는데 제보자 신원이 넘어갔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회유 전화가 왔다는 건데 그것도 이제 풀리지 않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의혹이 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입찰 전에 이제 기관에서 사업 설명회를 하는데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가 한 10개 업체라고 해요. 근데 최종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단 2곳뿐입니다. 그것도 이제 41억짜리 사업에 10개의 업체가 사업 설명이 왔는데 2개 업체가 입찰하는 건 매우 이제 이례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기만 몰랐던 거 아닌가 뭔가 내정된 게 이런 업체들 이렇게 41억짜리 정도면 한 5개, 6개 업체 정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최근 일선 학교나 기관에 이제 각종 사업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노조에서 이게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그 여러 사업에서 어떤 이권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현장에서 이제 저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 또한 이런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근데 특히 이 사건은 이제 뭐 캡처본도 있고 해서 네. 근거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의혹을 밝혀야 된다는 생각으로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교육 현장에서 여러 의혹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혹 제기를 두고 뭐 음해다, 뭐 내년 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하라는 거다, 뭐 이런 말도 이제 하는 측이 있어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서거석 교육감이 그 전체 교직원에게 메신저로 자기 인터뷰한 기사를 링크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저희가 기자회견하고 수사 의뢰한 이후에 이제 그렇게 전송을 해가지고 저희를 지목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 저희한테 저희를 대상으로 음해라고 얘기했다면 제가 서거석 교육감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전라북도 내에 한 800여 개의 학교가 있고 또 뭐 직속기관 그리고 지역청 뭐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설문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현장에서 이게 음해인지 아니면 혹 외부의 압박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 파트는 이제 계약 업무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그러니까 저희를 거쳐가야 되는 업무다 보니까 이런 그 과정에서 어떤 잡음들에 굉장히 노출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제 어떤 그런 그 의혹선상에 본인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거를 좀 깨끗하게 좀 가져가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정말 음해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지 외부 압박을 받았는지 그 설문조사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제보받고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 제가 공개 질의를 하면 과연 서 교육감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음해가 아니라 저희는 사실은 서거석 교육감이 그동안 청렴을 매우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기에 동의하고 청렴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뿌리 뽑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건데, 그게 음해라면 과연 청렴을 하자는 건지 청렴을 하지 말자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교육청은 이번 심사위원 유실 의혹을 두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뭐 여러 의혹에 대해 선거를 앞둔 흑색 선전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나오시는 김에 다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김제에서 행정실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갑질 의혹이 제기됐는데 교육청 감사 결과 나왔나요? 네, 그 지난 이제 12월 11일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전북의 이제 모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3년차 공무원이 이제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감사과가 감사 착수를 했고요. 또 유가족이 별도로 이제 고소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라고 그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지역청에 전달을 했는데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분이 이제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요. 지금 재심의 중에 있고 한 6월 정도면 최종 처분이 나올 것 같고, 뭐 별개로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작은 학교 행정실 2명 근무하는 문제잖아요. 이 사건 이후 좀 달라진 점이 좀 있나요? 뭐 어젠가 그 교육청에서 기사를 띄웠는데 뭔가 이제 재발 방지책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사실 이제 TF를 좀 하고 있고, 이 TF 내용 보면서 저희가 그 공무원 사망 사건 이후에 초기부터 저희가 문제 삼았던 것이 직장 내 괴롭힘과 그 이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원래 신규 공무원이 입직을 하면 업무가 이제 많이 서툴기 때문에 그 작은 학교, 그러니까 이제 행정인력 2인 행정실에 배치하지 말도록 우리 공무원 노조 이제 단체 협약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전북교육청이 이걸 이제 위반해 왔죠. 그래서 이제 작은 학교에서는 이제 행정 인력이 적어서 이제 업무 강도가 셉니다. 근데 현재에도 한 70여 개의 그 2인 행정실에서 신규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실장도
신규 공무원도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책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단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뭐 지키겠다는 정도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크던 작던 이제 학교들은 모두 이제 엄청난 그 업무 폭탄에 쌓여 있고요. 기관 네. 근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줄일까, 업무를 빼낼까라는 생각이 없는 이제 뭐 윗돌 빼서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이제 뭐 윗돌 빼서 아랫돌 개는 그런 이제 형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 채용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건 그렇죠.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 그렇죠. 네. 예, 예. 그 현안이 많았는데 오늘도 그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재판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요. 예, 예. 그 선거석 교육감의 이제 선거법 위반 이제 대법원 최종 선고가 15일 날 네. 뭐 10시 10분경인가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심에서 이제 당선 무효형인 500만 원으로 이게 판결이 났고 이것이 뒤집혀질지 아니면 이제 그대로 확정이 될지 지금 다들 주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교롭게 스승의 날에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어찌 됐든 이제 그 유죄든 무죄든 그 전북교육청이 지금의 형태에서 쇄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네. 그 결과도 같이 지켜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전국 공무원 노조 전북교육청 지부 김영근 지부장이었습니다.